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2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은 사건 상담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요. 함께 지금 시작을 못하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2시에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2018년 5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2017년 오늘 무엇을 했나 생각해 봤더니요. 진짜 울면서 적반하장을 찍었었어요. 대선이 지고 난 뒤에 정말 다들 당사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당사에서 정준길 변호사님마저도 적반하장을 접으라고 할 때 혼자서 방송 앞에 앉아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하면서 외치던 그날이 바로 작년의 지금인데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쨌거나 저는 다 뺏겼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하던 적반하장을 당에서 뺏어갔죠. 왜 너만 점유하느냐고. 그러더니 지금 제대로 말아먹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작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 해보겠습니다. 매일 2시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도 해외에서도 지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중앙지검에서 지법에서 손상대 대표의 재판이 있습니다. 결심이죠. 정준길 변호사님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약간 반전의 그런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정말 중요한 재판인데 그거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정성상 감독님이 조금 있다가 2시 반에 사무실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소장이 들어가는지는 또 그 다음에 소장을 지금 다 써놨는데요. 그 소장을 접수하는 장면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적반하장은 살아있는 방송으로 제가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정말 믿고 볼 방송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장도 가보고 또 미리 공지드리겠습니다. 16일은 마산, 창원, 진해 쪽을 가려고 하는데요. 진해에 가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시는 김태호 후보자를 응원하러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경남은 사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응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병원으로 지금 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가가지고 물이라도 드리고 응원을 하고 싶고 옆에도 앉아있고 드리고 싶었는데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찾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화이팅 하고 이렇게 다들 답을 달아주시네요. 네, 계속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럼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오늘 뉴스를 몇 가지를 프린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눈에 띈 것은 바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확정,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라는 기사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등록 안 된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서요. 그 발표했던 내용이 사실은 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당에 돈이 없어요. 당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을 못 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로 이건 당비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이건 개인의 잘못이죠.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제가 후한무치라고 했다고 해서 당을 훼손시켰다고 제명을 시켰는데 본인은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주 큰일 날 개념이죠.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과태료 2천만원 확정된 것은 돈은 누가 내야 될까요? 저요. 어서요, 빨리. 앉으세요, 잠시. 아니, 너무 당연한 거를 뭘 자꾸 말씀을 하세요. 얼굴 이제 나오네. 얼굴. 제가 센터 그렇죠. 잘 맞춰놨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홍준표 대표가 과태료 2천만원 확정이 됐대요. 네네. 그래서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가 확정이 됐는데 이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당연히 홍준표 대표 개인이 내야죠. 근데 왜 당비가 없다고 하죠? 당비랑 상관없으니까 이상한 얘기죠.
근데 당비가 없으니까 돈을 못 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게 안타까운 게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럼 뻔히 아시는 얘기. 지난번에 유치원에서 두 가지 지적했잖아요. 과태료는 벌금은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라고 해서 벌금 대신해서 징역형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과태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갈 수 없는 건데 자기를 잡아가라 그런 것도 네. 잘못된 거고. 네. 본인을 향해서 본인에게 부여된 과태료를 네. 당에 보고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안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은요. 네. 지금 이게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잖아요. 네. 재심 결과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홍준표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재심 청구를 했을 때 언론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공표 행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뭐 너무 중하지 않는데 2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 과태료.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 뭐 당에 돈 없다. 나 잡아가라. 이런 주장을 중앙선관위에서는 전혀 안 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저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홍 대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야기할 때 고도의 정밀된 계산된 행위라고 하거든요. 네. 뭔 계산이 이래요? 근데 저는요, 홍준표 대표께서 유채고가 되게 미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네. 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러려냐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러려니 아니요. 해요?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네. 말이 그럴듯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본인한테 된 거지 무슨 당에 대해서 한 거냐. 맞는 말인데 네.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나 대신 잡아가라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콕 집어서 과태료가 잡아가는 게 어딨냐. 왜 법조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씀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할 말은 해야죠. 왜냐면 잘못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채고가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 대표 입장에서는 유채고가 지적을 안 하면 아무도 지적을 안 할 문제인데 유채고가 지적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홍편이세요?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있잖아,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네. 제가 홍 대표에게 분명히 홍 대표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번에 3번째 징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제가 유채고를 위해서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당에 대한 해악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은 당이네요. 홍은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그럼 것 같아요. 홍당? 홍당이죠. 사담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왜 본인이 당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당원의 당이고 그리고 국민의 당이고 누구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암튼 이 과태료 2천만 원은 누가 내는 거죠? 홍준표 개인이 내야죠. 개인. 좀 아까우시겠어요? 글쎄요. 낼까요? 안 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뭔 일 당하시겠죠? 근데 이거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과태료는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길죠.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돈 안 내고 버티는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유채호가 없으면 네. 또 이 일이 있다가 뭐 과태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아마 지나갈 텐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물어볼 아마 겁니다. 유채호가 최소한 한 달이나 2달 지나서 근데 과태료 2천만 원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딸은 국적을 바꿨나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니 안 바꿨어요. 강경화 딸은 국적을 바꿨나요? 이렇게 전 다 기억해서 묻거든요. 네. 자, 아무튼 홍준표 과태료 2천만 원 확정, 중앙선관위 재심 결과입니다. 그래서 홍 대표께서는 2천만 원을 본인의 지갑에서 내셔야 한다는 것 오늘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뉴스인데요. 근데 제가 그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된 여론조사 발표 문제가요. 네. 규정을 보면 과태료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죠. 가르쳐주면 또 미워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있죠. 창원 빨갱이 발언이죠. 걱정이에요. 지금 네. 뭐냐면 이 경남지사 선거 정말 네. 지난번 대선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겼던 광역 단위에서 이겼던 3군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그래도 한 50대 중반의 젊고 상당한 경륜이 있는 김태우 지사가 나서서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여론조사
이렇게 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도 좀 덜 나고 그러는데 네. 이놈의 그 빨갱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경상남도는 크게 선거 성향이 한 네 군데로 나눠져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동부권은 좀 민주당 성향, 서부권은 자유한국당 성향, 네. 그리고 남부 해안권, 네. 해안권 부분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수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이 지역이 보면 아주 팽팽해요. 그래서 아. 이쪽에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가른다고나 할까요? 특히 왜 그러냐면 창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살고 있는 분들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어쨌거나 만약에 이번 선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홍의 빨갱이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빨갱이 발언으로 이 창원 시민들을 자극을 해서 네. 그래서 김태호 지사를 찍지 않고 네. 만약에 김경수 후보를 찍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한테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나 상황들을 보면 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창원 지역은 그렇게 큰 표차가 나진 않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그 부분 역시 당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당의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도 되지 않습니다. 제소는 가능한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어도 윤리위에서 윤리위를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법 아래 평등하듯이 당원 당규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데 네. 홍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이요? 예예. 근데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윤리위 회부를 안 하는 거죠. 네, 세네요. 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자유한국당 소식을 넘어서서요. 이거 제가 꼭 단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왜 이렇게 여성들이 이쁘게 입고 오면 단장님 꼭 이렇게 이쁘다고 하시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복장이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내지는 오늘 되게 화사하시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세상에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근데 화사하십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화사 안 하신 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돼서 아예 품평을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요. 치마 입으니까 이쁘네. 칭찬이 아닌 성희롱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이에요. 치마 입으니까 이쁘다. 그렇게 딱 붙는 거 맨날 입고 다녀. 몸매가 좋아. 이렇게 칭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옷차림 품평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도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with you, me too가 아니라 with you인데요. 우리 함께 국민 참여 행사를 했는데요. 그건 다 농담이 아닌 성희롱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쁘다는 말도 오늘 얼굴이 이쁘네, 오늘 얼굴이 푸석하네, 오늘은 상태가 좋아, 화장이 잘 먹었어, 모두가 아니에요. 쓰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성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렇죠. 교육을 제대로 좀 안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칭찬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걸 네. 남자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여기는 꽃밭이네. 네. 또 아유 여자가 이쁘면 공부 못해도 돼.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쁜데 공부도 잘하니. 음. 이 모든 말들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가슴이 아스팔트냐. 여자는 화장하는 게 기본 아닌가? 화장 안 하고 오면 안 되지. 그리고 옷차림, 화장, 외형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성희롱이래요. 예. 러브샷도 성희롱이래요. 그러니까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저는요 때문에 여성들이 그 러브샷 하는 거를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잘 몰랐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예. 또 그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뭐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시간이 지날 때 후배들이나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예. 아니에요. 네. 그 시대에는 싫어도 했던 거예요. 네. 싫다 소리를 못하던 시대. 그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싫은 것을 싫다고 표현하는 시대. 요즘 시대는 조금만 싫어도 과격하게 표현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아무튼 좀 뭐랄까 이렇게 성희롱이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남성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면 꼭 남성들이 악의를 가지고 좀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경험해왔던 문화 속에서 아 이게 괜찮은 줄 알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여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싫었는데 네. 그걸 자꾸 옛날부터라고 표현하는 거 더 싫다고 그러다가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달라. 그럼 OX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한번 해보시죠. 네, 단장님 오늘 이제 어떤 여직원이 처음 왔어요. 네네. 아니면 후배가 처음 왔어요. 네.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단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들었으니까 사무실이 환하네. 안 되죠. 맞췄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아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김대리 왜 치마 안 입었어? 평소에 치마 입을 때 이쁘던데. 얼굴 여기 답 나왔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아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어제 잠 못 잤어? 혹시 어젯밤에 뭐 했어?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러브샷은요? 아예 안 되죠. 러브샷도 안 됩니다. 아이, 그럼요. 절대 안 되고요. 네. 이쁘다, 옷 잘 입었다, 이상하다, 뚱뚱하다. 특히 요즘 살쪘네. 절대 쓰면 안 돼요. 예쁘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대요. 예쁘다도 하면 안 되고요. 네. 요즘 살쪘네도 하면 안 돼요. 네. 아니면 튼실해 보인다. 옷이 잘 어울리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튼튼해 보인다는요. 아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다리로 김장 담으면 된다. 아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모욕적인 발언이죠. 모욕적인 발언.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지금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한테 궁둥짝 때리고 등 때려도 성희롱이라고. 그럼요. 여자들도요. 이렇게 젊은 이렇게 후배들 오면은 아이고 튼튼하고 등짝을 딱 때리는데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요. 예를 들어서 잠깐 비켜주세요. 이럴 때도 등을 이렇게 밀잖아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 하니까 제가 다니면서 생각이 나는데 네. 유채고를 만나면 그 반가워하는 남성들께서 자기도 막 모르게 막 손으로 막 악수를 하는 정도는 손을 안 놔요. 악수를 난 다음에 손을 안 놔요. 계속 잡고 이러고 있어요. 또는 뭐냐면 네. 이렇게 허리를 잡는다든지 네. 어깨를 짚는다든지 네. 막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보니까 의외로 본인이 특히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을 대할 때 이 행동들이 특히 손의 움직임들이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그게 들었거든요. 친근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뉴스는 치마 입으니까 이쁘네 그런 것도 성희롱이니까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췄지만 처음 질문했을 땐 단장님 계속 러브샷이 뭐가 이상해 그러셨잖아요. 아니 뭐 그게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예, 단장님 만약에 성희롱으로 어디 불려가면 제가 변호도 못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세 번째 뉴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 청원 사이트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죠. 근데 그 청원 사이트에 부장판사 파면 청원이 있었대요. 네네.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접수한 뒤에 답변을 해준 사실을 두고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청와대에 청원이 계속 올라가요. 잘 아시겠지만 구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나오지 그 범인을 못 나오게 하라든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라든지 자유한국당 해체시키라는 것도 있어요. 네. 또 뭐 홍준표 말을 못하게 해달라든지 온갖 그 청원이 다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는 그 청원 사이트에 청원이 올라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네. 국민의 의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청원의 문제가 뭐냐면 청원의 내용이 이게 지금 뭐냐면 가능한 것, 청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와대에서 숫자를 제한을 해놓고 뭐 20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럼 들어주겠다. 뭐 그런 게 답변하겠다. 넘어가는 거는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20만이 넘어가는 내 청원의 내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냥
대통령이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 부장판사가 삼성 관계자들 이재용 관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니 물론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거기를 파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근데 사법부에 있는 부장판사를 그것도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파면하라 이런 요구한다는 거는 이건 청원권의 본질을 넘어선 청원권의 남용이죠. 남용. 그리고 네. 청원을 할 수 없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문고라는 건 이해를 해요. 네. 하지만 청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청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청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장님 100원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단장님한테 100억 주세요. 그건 뭐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거죠. 만약에 이 판사가 네. 부장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그 대법원장한테 네. 왜 이런 남 청원을 했다. 그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좋은 말을 쓰셨어요. 옛부터 신문고는 정말 억울한 것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청원권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원권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 억울해서. 신문고를 두드리듯이 이런 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청원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요구하는 거죠. 가끔은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욕보이게 하려고. 네. 아무튼 세 번째 뉴스는요. 그 국민 청원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용되는 청와대 청원권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보는 기사였는데요. 네 번째 뉴스는요. 네. 단장님 요즘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친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리수거 한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한 15년 되지 않았나요? 20년 넘었대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됐나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지날 때 분리수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수거 20년이 넘었다는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분리수거 할 때 기억나세요?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죠.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플라스틱과 페트병.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그럼 비닐과 비닐봉지는요? 그거는 뭐 전빵과 점포 차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리수거할 때 좀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분리수거의 문제점이 저거래요. 분리수거 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거기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 지저분하게 내놓는다. 그런 건데 혹시 일본에서 이렇게 음식 용기 있죠? 네. 플라스틱 용기 어떻게 씻어서 내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말 설거지를 해서 딱딱딱 쌓아서 내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보통 바로 내지 않고 집에서 몇 번을 써요. 그러니까 바로 버리는 일회용 용기를 바로 버리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회용 용기가 차지하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될 거예요. 요즘 과자 과대 포장 아세요? 그건 또 뭡니까? 단장님 과자를 먹은 적이 저기 없어서. 짜가비 한 번만 갖고 와보실래요? 우리 방에 과자 없는데. 빨리 과자 좀 보여주세요. 과대 포장 좀 보여주게. 짜가비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게 짜가비에? 그 초록색이요, 연두색. 이거요? 네, 이렇게 큰, 그러니까 상표가 안 보이게 막 돌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큰 과자가 있어요. 네. 그럼 안에 과자가 꽉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뜯어보면요, 정말 허접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한 3개는 더 넣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뜯으면요, 보세요. 과자가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요. 반 정도 들었네요. 그러면 이 전체 양을 다 해도요, 과자 양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근데 포장은 이렇게 크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과대 포장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이번부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이라고 하면서요.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면 10% 할인해 준대요. 예. 근데 텀블러 들고 다니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텀블러가 플라스틱이 많아요. 네. 환경 오염은 나와요. 뜨거운 커피 마시면.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대책일까? 그렇다고 머그잔을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계속 정말 남성분들은 핸드백도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냥 앉아서 커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먹지 말든지.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트에 비닐봉투를 없앤대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쓰레기를 분리를 하는데 모든 쓰레기를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쓰레기 가운데에서 정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확실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병 같은 거, 유리병 같은 이런 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많이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히려 이 모든 쓰레기를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니까 오히려 저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 뭐랄까 재활용이 쉽고 용이하면서 효율적으로 되는 것들은 우리가 분리수거 대상으로 해서 좀 제대로 더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좀 별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제가 확실한 대안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독일처럼 판트를 하는 거죠. 뭐요? 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네. 돈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병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거죠. 네. 그거 확실하게 재활용돼요. 그것도 좀 하다가 최근에 또 대한민국은 잘 우리나라는 안 한 적 되는 것 없어요.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병. 페트병을. 페트병 한 적 없어요. 아, 그 맥주병은 했죠. 그렇죠. 근데 맥주병이 10원, 20원이었죠. 네네. 독일은 플라스틱 병이 250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그럼 2개면 500원이죠. 네네. 4개면요? 그럼 1,000원 좀 되네요. 10개는요? 아이고, 왜 자꾸 더하기를.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재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별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왜냐면 봉투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봉투가 이렇게 장바구니를 못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장바구니를 되게 잘 들고 다니는데 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텀블러 제도도 이것도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도 음식을 다 먹으면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남기지 말고 그렇죠. 먹어라. 남기지 않고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은 사실은 쓰레기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너무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소용량으로 사려고 하면 대용량 사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요. 그 다음에 또 버리죠.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퀴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버려지는 음식, 그러니까 과일은 뭘까요? 과일이요? 네, 제일 많이 버려지는 거. 바나나. 어떻게 알았어요? 기사 보셨구나. 아니 뭐 에이, 왜냐면은 제일 많이 팔릴 가장 파퓰러한 과일이 뭘까를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라요. 네. 바나나는 처음에 익기 전에 가져와서 후숙을 시키는데요. 네. 그 과정이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면서 검은 점박이가 생기면 제일 맛있대요. 근데 그러니까요. 점박이가 생기고 먹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썩었대요. 아, 그렇네. 그래서 한두 개 먹고 나면 이렇게 한 손을 다 사서 한 몇 알이 남으면 보통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구나. 또 바나나 부피가 굉장히 커서 음. 먹고 난 뒤에 썩었을 때 쓰레기로 나가는 양이 생각보다 많대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과일을 먹었을 때 제일 처치곤란한 게 무슨 과일이게요? 처치곤란한 거요? 그러니까 씨란다. 그 껍데기. 키위 아닐까요? 수박이죠. 수박이요. 껍데기만 해도 왕창 나오니까 네. 요즘 분리수거,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할 때 너무 많은 쓰레기를 차지해서 근데 저기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서. 또 야채다 또 그 얘기 하려고 가시는 수박 신대는 건 과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얼굴 딱 하고 인사를 합시다.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가볍게 정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뤘는데요. 오늘도 변호사님은 일하시다가 잠시 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손상대 그리고 정광용 네. 두 사람을 재판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이제 한 다음 주나 네. 선고될 텐데 하여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는 것이 제 목표예요. 오늘 저희 방송 들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이 그 3월 10일 날 탄핵하는 날 네. 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그 책임을 이 사회를 보고 주관했던 이 두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두 사람한테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성할 부분과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 있게 하는 거는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럴 때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 대법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방법 꼭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별명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예. 얼떨리우스라고. 얼떨결에 항상 잡혀서 방송을 한다고요. 예.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처음 막 시작인데 조금 어설프게 사실은 시작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또 예전처럼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좀 질적으로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좀 지나면 좋은 분들 모셔서 더 내실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저는 적반하장 될 거라고 아, 지금은요, 적반하장 때문에 어쨌거나 옷을 챙겨 입고 와야 되잖아요. 네. 또 가끔 전 추리닝도 입고 오는데, 그래서 챙겨 입고 와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내일은 근데, 이거 공지 시간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네. 2시에 제가 정말로 다른 급한 일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단장님과 의논을 한 뒤에, 미리 페이스북에 공지를 한 뒤에 내일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보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많이 하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